이게 설마 했는데 이거를 공지로 띄울 줄은 정말 상상을 못 했어요. 뭐냐면은 이 이른바 행번방, 그러니까는 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의 고교 동창 그 방에서 있었던 음란물 게시,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이거를 방관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헌재가 어제 문자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헌재 발로 이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재판소 공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대해서 문영배 권한대행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 권한대행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 공지문을 띄어서,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랍니다. 자, 그 수사해 달라. 이 문영배 대행의 음란물 방관 의혹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 그리고 해킹되는지 그것도 봐달라. 이런 입장을 헌재 공지로 낸 게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걸 헌재 공제로 낼 이 상황인가요? 이게 사실 심판 절차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헌재 공지로 낸다? 이거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게 헌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참전을 한 그런 상황이, 이게 지금 어제 그 공지가 나온 게 오전 9시 59분이었거든요. 이제 오전 10 시쯤에 이게 나오고 하니까 헌재가 참전을 하면 이게 공식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당 의원들도 인제 참전을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배현진 의원이 헌재 재판관이 무려 2,000여 건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그런 현장을 방관했다는 게, 이게 지금 그 말씀드린 아까 그 헌재 그 웹발신으로 돼 있는 지금 공지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문자 공지가 온 내용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 주모 한 명 더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일을 키우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헌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 물론 저 문자에서 문영배 권한대행의 입장이라고 했지만은 문자를 보낸 주체가 누구예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이라고 돼 있고, 저한테도 지금 웹발신으로 헌재 공보관실 번호로 왔다니까요. 오전 지금 9시 59분, 그러니까 10시 다 되는 시각에.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거의 이제 공식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 저희 쪽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뭐 그냥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차에 헌재가 소위 말해서 저는 떡밥을 던져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공보관실이 지금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당 의원들도 배현진 의원이 뭐 헌재 재판관이 2,000건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본인 SNS에 이렇게 썼고, 박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니 충격이다. 뭐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참전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제 파악한 댓글로 조작을 한 이미지가 유포가 됐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지금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이미 삭제가 됐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애초에 제기된 의혹은 이 해당 고교 동창 커뮤니티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막 다수 올라왔고, 여기에 문대행도 멤버로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 문대행이 이 음란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댓글을 달기도 했다라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제 낸 입장은 이게 문대행이 쓴 게 아니라 문재판관 댓글로 조작이 된 것이다. 다른 사람 댓글을 문재판관 댓글로 조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박성원 의원이 부각시킨 그 대화도 이거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들 이렇게 허위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행번방 이슈가 이렇게 여야 간 공방이 될 줄은 정말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행번방 이슈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홍장원 메모라든지 헌재의 심판 절차라든지 이런 이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문영배 소장 대행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방에서 무슨 뭐 음란물이 있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순전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헌재가 공지를 띄우고 여당 의원들이 참전을 하니까 거기 민주당이 맞받아친 건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헌재 공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소장 대행이 뭐 관련된 이슈인데 뭐 헌재가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굉장히 법적으로는 어떤 법인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 내지는 대리인하고 상당히 분리가 됩니다. 왜 제가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였었잖아요.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주식회사에서 사장의 형사 사건을 갖다가 회사 돈으로 변호사를 대고 변호를 한다 이런 배임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형사 사건에 연루이 됐더라도 그게 회사 일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그거 사장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지도 헌재 재판관 공보관실이 아니라 문영배 개인 공지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헌재 공보관실이 대응을 합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부분 한번 여러분 이제 이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왜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권한대행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헌재에서 그 며칠 전에 그런 입장을 냈었잖아요. 헌재가 위법하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너가 임명을 안 하면은 이건 위헌 위법이다라는 게 공보관 브리핑으로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황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재판관들이 회의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공보관 브리핑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재판관들 뭐 9명이 전체가 회의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냥 공보관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공보관에 얘기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관 제가 굉장히 좀 깊이 취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이다. 그 입장에 대해서 다른 재판관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 보도 보고 알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거 좀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전체 재판관들이 모두 다 회의를 해서만 헌재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만은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공보관 브리핑 이거 자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문영배 브리핑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헌재가 관련된 이슈고 헌재 전체가 아니라 재판관 개인이 관련된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이 헌재 대리인입니까? 아니면은 문영배 소장 대행의 대리인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혹시 그 헌재 공보관 조금 하고 싶은가요? 그 자리 욕심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이 문영배 재판관의 대리인 이게 사실 모양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행번방 이슈가 정말 그런 뭐 민주당 대 그런 민주당 대 반대편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거 이 이슈를 이렇게 키울 일인가. 그 대응하는 것도 순전히 이거는 이 문영배 소장된 개인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 문자를 보고 법조계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헌재 공보관실이 대응을 한다고? 그거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공보관실이 대응을 해서 이제 헌재 이슈가 돼 버리니까는 이건 민주당이 이 문영배 대행을 변호를 하고 나서는 이 기현상 저는 참 재밌게 봤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게 요새 이제 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챗GPT가 그냥 AI가 하는 게 낫겠어. 인공지능이 하는 게 낫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AI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AI 이슈 AI를 한번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서 과연 AI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컴퓨터로 좀 연결 좀 해주시겠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내용을 대략 불러 드릴게요. 그 통상의 동창회 이게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챗GPT-4 제로의 유료 버전입니다. AI는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 한번 보실게요. 통상의 동창회 단체 카톡방 카페 운영 원칙은 음란물 등록 금지 원칙이 있다. 이거는 친목 도모 공간이니까 그렇다. 최근 발생한 문제는 뭐냐?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종한 진주 대학원입니다. 동기회에서 뭐 음란물이 공유가 됐다. 이거는 일반적인 동기회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문 소장 대행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경찰에 해킹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수사 의뢰 내용이 음란물 공유 자체에 책임을 묻는 건지 해킹을 통한 외부 개입을 문제 삼는 건지는 불분명하다. 자, 사건 전개의 문제점을 갖다가 AI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동창회 내부 규율이 붕괴가 됐다. 그러니까 내부 자정작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이 규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공유를 하면은 동창회의 품위가 훼손이 되고 성인지 감수성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자, 이것도 분석을 했네요. 문 소장 대행 대응 방식의 문제점. 자, 해킹 의혹을 제기하죠. 만약에 외부인이 해킹을 통해서 음란물을 등록한 거라면은 보안 문제가 되지만 내부 회원들이 공유한 거라면 해킹과 무관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해킹을 주장하는 게 문제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형사적 대응이 적절하냐? 동창회 내부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국가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은 과잉 대응으로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쭉쭉쭉 나오고 해결책으로 뭐 이런 걸 내놨는데 내부 규율 강화 및 재확인, 동창회 카톡방 카페 운영 규칙 다시 정비하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 법적 대응이 적절하냐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해킹이 발생했다면은 수사 의뢰하는 게 맞는데 자발적으로 공유한 거라면은 수사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I가 그냥 수사 의뢰보다는 당신네들끼리 먼저 이게 해킹인지 맞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단톡방 운영 규칙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라는 게 AI의 결론이었습니다.